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송가인 씨가 나 무섭다고, 날 보고 무서운 사람일 것 같다고 하는 거다. 그때의 이미지가 너무 큰 거다. 참 후회가 된다. 주말에 방송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고 시즌3에서는 배우 이미연부터 가수 조성모, 다비치, 티아라 등을 제작한 포켓돌 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가수 송가인의 직전 소속사 대표이자 가요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5년 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제작비 일부를 투자해 수백억 원을 번 얘기부터 송가인을 전속시켜 호흡하다 결별한 이야기, 티아라 불화, 화영 효영 계약 해지 왕따설, 첫사랑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김종국 폭행까지 털어놨습니다. 미스트롯에 투자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티아라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힘들었다. 7년 만에 대박난 게 미스트롯이었다. 티아라 사건 직후 쫄딱 망해서 그 전에 번 걸 다 까먹을 때였다. 당시엔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반지하로 이사가고 월세 보증금 6억을 당겨 투자했다. 주변에서는 오디션 2개 말아먹더니 미쳤다고 그랬다. 김광수는 연예계 미다스손으로 불리며 한국 가요계에 큰 역할을 해온 음반 기획자입니다. 음반 제작이 본업이었지만 훗날 영화와 드라마 제작까지 영역을 넓혀 짭짤하게 성공했고, 가장 최근에는 미스트롯 투자가 인연이 돼 처음으로 트로트 쪽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MC들이 트로트 오디션은 사례가 없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자 김광수 대표는 미스트롯 PD에게 트로트 오디션의 매니지먼트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사람들은 내가 전략과 계획을 짠다고 하지만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매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운도 따라야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판단력과 노력이 선행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험과 도전이 없으면 성공의 짜릿함을 맛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행운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많죠. 김광수 대표는 미스트롯에 6억을 투자해 공연 판권만으로 최소 1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직후 미스트롯 진을 차지한 송가인을 영입한 뒤 콘서트 또는 CF, 단독 공연이나 행사 출연 등으로 이어진 파생 수익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이상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광수 대표가 미스트롯에 투자할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방송가에서 홀대받던 장르였습니다. 유사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은 앞서 몇몇 지상파에도 제안이 들어갔지만 흥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뱉어버린 아이템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뚜렷한 자신감이나 신념이 없으면 결행하기 힘듭니다. 김광수의 판단은 무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박 흥행몰이에 성공한 일대의 사건이었고, 조성모 이후 수많은 성공을 거듭한 그에게 또 한 번의 미다스손이란 별칭이 빛나게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웬만큼 알려진 일입니다만 송가인과의 결별 과정에는 매끄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스트롯 스타 송가인을 영입한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통상 정해진 계약 기간을 채우고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예상을 뒤엎고 양측은 갈라섰습니다. 재계약에는 아티스트의 의중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만족할 만한 매니지먼트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송가인이 거절을 했고, 소속사 역시 일찌감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복합적인 속사정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김광수 대표가 앞서 기획하고 투자한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을 케어하고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대표는 연예계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유능한 매니저입니다. 트로트 매니지먼트가 처음이었다고 해서
서툰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송가인도 끝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송가인은 계약이 끝나 결별할 무렵 자신의 SNS에 무명 시절 정말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소가리를 함께 해주셨던 우리 대표님, 그때 그 힘든 시절 할 말이 많지만 생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과 함께 나란히 찍어 올린 사진 속 주인공은 김광수 대표가 아니라 과거 송가인이 무명 시절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트 쪽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트로트 매니저 유경재 대표였죠. 송가인의 이런 속내 표출은 매우 함축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유경재 대표와 점심을 함께하며 과거 송가인과의 인연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유 대표는 현재 송가인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이미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이미리는 송가인이 국악을 공부하던 시기에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지금 송가인은 사실상 1인 기획사 체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송가인의 의리 있는 행동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송가인이 신세를 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보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특히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챙긴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김광수 대표와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송가인이 김광수 대표가 추진한 음악 시상식에도 선뜻 출연을 약속한 걸 보면 전 소속사와의 의리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두 다 좋을 수도 없고 전부 나쁠 수도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김광수 대표와는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연예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엔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났지만 그의 활약상을 자주 기사로 다루다 보니 저절로 친해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 백댄서 출신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짝꿍으로 활동하며 가수 데뷔를 준비했고 군복무 직후 김한선의 이모로 알려진 고 한백희 씨의 권유를 받고 가수 대신 매니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백희 씨 밑에서 가수 인순이 로드 매니저로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김광수 대표가 연예계에서 성공한 비결을 들여다보면 맡겨진 일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예인 스케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선호할 만한 콘텐츠 구상에 늘 골몰했습니다. 프로듀서로서 그는 가수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를 비롯해 윤상, 김민우, 노영심 등을 잇따라 성공시킵니다. 사실 연예 기획자로는 SN 이수만보다도 먼저 성공한 프로듀서입니다. 조성모를 발굴해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만들어냈고 조성모의 투 헤븐 아시나요? 조수미의 나 가거든 같은 영화처럼 스펙터클한 뮤직비디오를 탄생시켜 방송과 안팎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오랫동안 언론 노출에 꺼리던 그가 느닷없이 왜 방송에 출연해 과거 스토리를 털어놨는지 저도 좀 그게 의아합니다만 직접 털어놓은 얘기 중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해 그는 제겐 엄청난 위기고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티아라 멤버들이 가끔 제 생일에 온다. 그때 가장 많이 운다. 미안해서. 조금만 참을 걸. 오히려 애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 40년 엔터 일을 하며 그게 가장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김종국 폭행설에 대해서는 회사 합병으로 생긴 오해이고 김종국도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 미다스 손으로 김광수 대표는 누구보다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썼고 엔터 사업가로 지금도 끝없이 흥망성쇠를 몸으로 겪고 사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연예계 유명 매니저로서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스캔들도 종종 있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도 꽤 많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서 3시간 거리의 촬영장을 찾아가 1, 2분 보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곡을 쓴 적도 있는데 그게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다. 그 곡을 녹음해서 배우 황신혜에게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첫사랑에 대한 로맨틱한 에피소드를 전한 김광수 대표는 아직 싱글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